여기는 여러분들 대소는요 그냥 대놓고 세무 1급까지 계속 잘 내요. 우리 시험 전반에 걸쳐서요. 그래서 좀 잘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좀 받아들이시긴 힘드실 건데 앞으로 요런 애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아까. 자 보시죠. 자 우리 이제 나눠서 볼까. 어저께는 그냥 대손이 어떻게 되는지. 아유 감사합니다. 누구시지? 누구세요? 아유, 감사해요. 근데 제가 아메리카노 잘 못 먹는데. 아니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고로 전 단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주실 거면 단 거. 네. 인성 파탄자죠. 장난이에요. 저 인성 파탄자라고 하지만. 자 보시면. 자 일단은 우리가 그 대손이 확정됐다 못 받았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그 회계 같은 경우에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12월 31일에 미리미리 우리가 못 받을 것 같은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대손 충당금을 쌓아둔다라고 했죠. 어저께 가뭄에 대비해서 물 채워두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못 받았을 때 또 비용하면 이중 비용이죠. 이중 비용이고 그다음에 그걸 예상해서 미리 가뭄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댐에 물 채워뒀잖아요.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가뭄이 발생한 그 물 쓰면 되는 거예요. 댐에 있는 물. 그래서 그 댐에 있는 물이 대손 충당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먼저 우선 상계해요. 됐죠? 우선 상계하는데 부족하다라는 건 미리 제대로 된 의미는 미리 비용한 게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미리 비용한 게 없으니까 부족한 건 비용 처리하고요. 우리가 그 댐에 있는 물을 들면 대손 충당금을 우선 상계했다라는 건 우리가 가뭄이 발생해가지고 댐에 있는 물이 다 가뭄 때문에 물이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부족하다라는 거지. 댐에 이제 물이 없는 거죠. 물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뭐 외부에서 물을 구입해서 우리가 가뭄에 이제 필요한 물을 방류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부족분은 비용 처리한다라는 건 예상치 못하게 손실이 발생했으면 쌓아둔 게 없으니까 비용한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어저께는 그냥 그 대손 이 동네가 워낙 좀 짜증나는 동네니까 그냥 비용이다. 그냥 여러분들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개정 과목까지 다 제대로 판단하시면 머리 터져요. 라고 했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채권을 못 받았냐에 따라서 개정 과목이 좀 달라져요. 이제부터는 이제 그 비용 개정 과목을 외워주시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사례 여기. 자, 일단 사례 1번에 핵심되는 채권은 요 채권이에요. 채권이 요 놈이죠. 여기. 외상 매출금입니다. 그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매출 채권 맞죠?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항상 이 대손 쪽은요 반드시 매출 채권이냐 아니냐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꼭 보시면 자 외상 매출금 1,000원 중 실제 못 받았던 금액이죠. 실제 못 받은 금액은 350원이래요. 근데 회사는 그럴 줄 알고 대손 충당금 가뭄에 대비해서 물을 300원 채워둔 거예요. 300톤을요. 자, 그럼 우리가 어저께 했었지만 채권이라는 건 회수해도 감소하지만 못 받게 돼도 감소하는 거예요. 못 받게 돼도 채권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친구한테 받을 게 있는데 친구가 배를 쬐어요. 도망갔어. 그러면 그 채권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서 져서 패서 하면 되지만 져서 패서 접해가지고 받아내는 건 뒤에 가서 할 거예요. 우리 시험에는 접해가지고 친구가 되게 이쁜 친구예요. 내가 미안해. 여태까지 너한테 돈을 못 갚았지? 내가 돈이 생겨서 너한테 갚을게 해가지고 찾아옵니다. 현실에 없는 사람을 출제해요. 우리 시험은. 좀 이따 할 거고.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잔액은 300원이래요. 그럼 일단 외상 매출금 300원, 350원 까면 되겠죠. 못 받게 된 거니까. 까고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그럴 줄 알고 이미 300원 쌓아뒀단 말이에요. 대손에 대비해서 쌓아둔 금액이다 이 뜻이니까. 그렇죠? 요거부터 먼저 깝니다. 근데 우리가 대손 충당금은 우리가 어저께 뭐라고 했냐면 채권을 차감하는 계정이다 라고 했죠. 채권을 차감하는 놈. 그죠? 그러면 우리가 채권은 자산이니까 차변이잖아요. 차변에 있는 애를 차감하면 대변으로 가야 되겠죠. 차변에 있는 애를 차감하는 놈이니까 대변대생이에요. 대변대생. 그렇죠? 그럼 대변대생인 애를 다시 까야 되니까 차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대손 충당금은 대변대생이다라고 외우시는 게 속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까니까 차변.
그리고 여기에 외상매출금이라고 걸려 있죠. 이제 곧 실기 이제 대손 다 하고 할 건데 우리가 이제 대손충당금도 어저께 여러분들이 검색하셨던 감가상각 누계가 똑같이 채권마다 대손충당금이 달라붙어 있거든 원칙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실기하실 때 대손충당금은 참고란에 외상매출금 잡혀져 있는 대손충당금 거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300원. 그럼 나머지 모자른 거 이제 비용해야죠, 여러분들. 내가 예상치 못하게 더 못 받게 된 거니까. 그럼 미리 비용 한 적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상치 못하게 더 못 받았다라는 건. 그럼 여기 때 계정 과목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은 우리가 대손 상각비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성격이에요. 뭐냐면, 그럼 우리가 외상매출금이 여러분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채권이죠. 그렇죠? 그럼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다라고 배웠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우리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되는 비용이 매출원가가 아니면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죠, 여러분들. 그럼 매출 채권은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채권이니까 당연히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이제는 사례 두 번째. 자, 이제는 띄어먹힌 게 미수금이에요, 미수금. 미수금이면 매출 채권이 아니다라는 뜻이고, 이건 제가 적은 거지 실제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매출 채권 아니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못 받은 게 미수금이래요. 미수금 1,000원 중 실제 못 받은 금액은 350원이고 대손충당금 잔액은 3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다른 건 이 외상매출금이 미수금으로만 바뀐 거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럼 대변에 미수금 못 받았으니까 350원 까요. 근데 그럴 줄 알고 300원만큼은 대손을 쌓아뒀죠. 대손에 대비해서. 그래서 요 대변에 있는 놈을 차변으로 깝니다. 까실 때 우리 대손충당금 미수금에 대한 거 거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 미수금은 매출채권이 아니잖아요. 매출채권이 아니면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는 채권이면 요때 관련된 비용은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외워주실게요.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은 영업의 비용 중에서 기타을을 붙여요. 대손상각비 앞에다가 기타을을 붙여가지고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손이 시험에 출제가 되면 반드시 어떤 채권이냐를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기 가끔 하시다 보면은 무조건 대손상각비만 거시는 습성이 있어요. 돌아다니다 보면 다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매출 채권이 아닌 채권이면 비용 처리하는 건 기타의 대손상각비지 대손상각비가 아닙니다. 그렇죠? 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고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죠? 시험이 잘 되거든요. 자, 됐고요. 자, 여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그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덜 못 받게 된 거예요. 요건 뭐예요? 사례 1하고 사례 2는 예상치 못하게 더 못 받게 된 거고 사례 3번은 예상 범위 내에서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손충당금만 잡아 빼면 되겠죠,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넘어가고요. 잘 꼭 외워주시고 계정 과목. 자, 이제는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게 요거예요. 우리 이제 3번 챕터는 대손된 채권의 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띄었던 돈, 떼어 먹혔던 돈을 받아낸 거예요. 알죠? 요 분계를 잘 봐주세요. 일단 얘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바로 분계를 암기하셔야 돼요. 분계 암기하시면 이거 30초 컷 나오거든요. 30초도 안 걸려요, 실제 분계가.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시험을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자, 전기 이전에라는 건 과거라는 뜻입니다. 자, 과거에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하였던 대안의 외상매출금 20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그럼 상황이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이렇게 나뉘는 거죠. 요 제가 짝대기 친 걸로 내가 과거에 못 받게 되어가지고 채권하고 대손충당금을 상계한 거예요. 그래서 상계했는데 그 채권을 회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분계를 두 개로 나누셔야 돼요. 어떻게 나누셔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그럼 우리가 방금 사례에서 여기, 우리가 실제로 못 받았을 때 외상매출금 대변으로 뺐죠? 맞죠? 요거랑 연결시키시면 돼요. 대변으로 외상매출금 뺐고, 차변으로 대손충당금 뺐죠? 맞죠? 왜냐하면 못 받았으니까, 실제로. 맞죠? 근데, 지금은 받아냈잖아요. 상대방이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돈을 갚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까 이 대손충당금하고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을 없애는 분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회수했으니까. 없앴던 분계를 하면 안 됐었던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아니, 여러분들, 지금 요거는 받아낸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떼어 먹혔을 때는 요 분계를 하는 게 맞았단 말이에요. 요 분계를. 맞죠? 띄어 먹혔을 때 200원 띄어 먹혔을 때 외상매출금 까면서 대손충당금 까는 게 맞았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사례는 떼어 먹힌 게 아니라 떼어 먹힌 채권을 받아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분계를 했었어야 돼요? 하지 말았었어야 돼요? 하지 말았었어야죠, 여러분들. 이거는 떼어 먹혔던 분계고 떼어 먹힌 걸로 회수했으면 이 분계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우리가 과거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갚을 줄 알았나? 맞죠? 갚을 줄 알았나? 그걸 모르죠. 몰랐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감소시키고 대손충당금 감소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분계를 올해 연도 입장에서 회수했을 때 하지 말았었어야 돼 라는 분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과거에 못 받아가지고 대변으로 채권을 빼내고 차변으로 대손충당금 빼낸 거 있죠? 요 분계를 취소하면 돼요. 회수했으니까 취소해야지. 떼어 먹혔던 분계를 취소해야 회수한 분계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분계를 취소할 때 이렇게 우리 연습장에 가끔씩 우리 지우개 없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아유, 취소. 이런 미친놈은 없어요. 가서 분계가 낙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잘했다. 이거는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그렇죠? 우리가 분계에서의 취소는 과거에 끊었던 분계를 거꾸로 끊으면 되는 거꾸로. 알죠? 그럼 거꾸로 끊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끊는 거예요. 이렇게. 요 분계 이해되세요? 거꾸로. 우리 아까 여기 요 분계에서 여기 보시면 대변으로 외상매출금 깠죠? 그러면 까지 말았었어야 되잖아요. 회수했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차변의 외상매출금을 살려내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살려내고. 그 다음에 과거에 떼어 먹혔을 때 대손충당금 차변으로 깠죠? 대손충당금은 대변태생이에요. 차변으로 깠죠? 요걸 어떻게 하냐면 대변으로 살려요. 그러면 이 분계를 통해서 전년도에 대손충당금하고 채권하고 상계했던 건 안 한 분계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이게 1단계 했죠? 1단계. 과거에 대손 확정된 회계 처리를 취소, 거꾸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채권 살려내면서 대손충당금 살려내는 거 이렇게 했죠. 자, 근데 2분계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채권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수했으니까 채권을 없애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채권의 회수분계 해야죠. 그래서 채권의 회수분계는 대변의 외상매출금 회수했으니까 감소시키죠. 그 다음에 현금으로 회수했으니까 차변의 현금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못 받았던 채권을 회수하는 분계는 이 두 개의 분계가 결합된 거예요. 떼었던 분계 취소하고 채권 받아내는 분계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된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결론은 뭐냐? 그럼 이 두 분계를 합친 게 최종적인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상매출금은 안 나타나겠죠. 1번, 2번 합친 게 결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결론은 차변에 현금이 증가하고요. 받은 거 적으시면 되고 대변으로 대손충당금을 살려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겠어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대개에서 좀 이해 잘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대개에서 영상 꼭 보시고. 그렇죠?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대손 확정된 채권을 회수하면 대손충당금을 증가시켜야 된다가 교재 82페이지 있지 않나?
교재 82페이지 맨 아래에 있을 거예요. 맨 아래 대손 채권의 회수에서 우리가 대손 충당금 증가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저자분은 그냥 이걸 원샷으로 보여주신 거고 저는 그냥 이걸 나누어서 끊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키면 된다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 두 분계가 결합된 게 떼었던 채권 회수하는 분계거든요. 이렇게 잘 외워주셔야 돼요. 꼭 암기. 그렇죠? 자, 됐고요. 자, 이제는 네 번째 이제 대손 충당금의 설정. 요건 좀